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60대 취업자 전 연령대 1위. 그냥 쉬는 청년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낸 자료를 보니까 전 연령대에서 가장 취업자 수가 많은 게 60대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청년은 그냥 쉬는 청년, 여기서 말하는 그냥 쉬는이란 얘기는 구직의 시도 자체를 안 하는 청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쉬는 청년들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60대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럼 청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법하긴 한데 여기 좀 부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을 그러면 늘리면 청년 고용은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30 입장에선 우리 일자리 60대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 간 갈등도 갈등인데 더 큰 문제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60, 50, 40, 30, 20대 순이라는 거죠. 뭐가 뒤집어진 취업 피라미드입니다. 취업자 수를 보니까 여기 지금 볼까요? 역피라미드형 취업자 수. 지금 60대 이상이 가장 많죠. 그 다음이 50대, 그 다음이 40대, 30대, 20대로 그 밖에 20대와 그 이하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543으로 지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50대가 60대 되는 거고요. 40대가 50대 되는 거죠. 결국은 올해는 6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지만 내년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추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최소 몇십 년은 계속해서 6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계속 최소 수십 년은 지금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6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정년 연장의 고민 부분,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윤 대통령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한동훈 민심만 따라가겠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제 있었죠. 그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빈손이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좀 평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 어딜 갔었느냐? 부산 금정에 범어사를 갔었어요. 범어사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첫 번째 일정, 오전 일정 취소하고 오후 일정에서 민심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도 각자 내가 내 길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가던 길 계속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서로 교차점은 있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용산 대화 각색 말고 예스냐 노냐 답해라 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게 윤한 회동에서 한 대표 혼자 얘기하고 윤 대통령은 사실상 뭐 침묵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을 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거절 아니냐라는 얘기가 어제 오전까지의 얘기였었어요. 근데 저희 방송 끝나고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 용산에서 하루 늦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한 대표 얘기 중에 일부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사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한 대표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용산은 대화 각색하지 말고 예스인지 노인지만 얘기하라 라고 한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오류인 건지 싸우자는 건지 알 수 없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의대협회, 의학회, 여야 의정협의체 첫 참여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띄우고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의료계에서도 의대협회, 의학회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를 할게요라고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을 하는구나. 기쁜 소식이죠. 상당히 기쁜 소식입니다만 다만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주로 얘기를 했었던 목소리는 어디서 나왔었느냐?
보통 대한의사협회 의협이죠.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에서 나왔었는데 여기는 계속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북한군 철수 요구,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지원할 수도. 네.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었어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제 북한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북한군 철수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 그렇게 파병을 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참전을 하면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용 무기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zel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군이 6,000명씩 2개 여단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보로 파악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북한군의 이 수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북한의 참전으로 원치 않는 우리도 참전 아닌 참전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건가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노란 배경이죠. 뭐냐? 은행입니다. 이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가을의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으로 이 노란색 은행잎 한가운데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 한 여성이 우산을 쓰고 지금 걸어가고 있죠. 여기 대구 경북대 캠퍼스라고 합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가을 한가운데로 그리고 조금씩 겨울로 다가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사실 어떤 날이냐. 기사 볼까요? 오늘 설이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거 점점 더 추워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그래서 가을비, 지금의 이 비가 그치고 낮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 최저 기온은 그야말로 급 하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추운데 더 추워, 더 춥다 그래요. 옷차림 신경 써서 출근길에 나서시라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하루 늦은 브리핑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여사 라인 8명 거론하며 정리해야 윤 구체 근거 달라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두고 반박에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분명 요 시간대쯤까지만 해도 한 대표 측에서 얘기하기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다 침묵을 했다. 용산 얘기는 용산이 브리핑을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기로는 다 얘기를 안 하거나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사실상 거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0시 지나서 하루 늦은 브리핑을 했다라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 같이 볼까요? 네, 대통령실 입장. 네,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야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상이 적어서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한테 전달해주면 내가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적어서 주면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한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왜 이거 거절했다고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라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대표 쪽에 친한계 인사로 구분이 되죠.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적 쇄신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었어요. 중요도로 따지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봅니다. 뭐 7명이다, 뭐 10명이다 했는데 뭐 10명 가까이 10명 가까이 예,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왜 문제인지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박정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일일이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10명 가까이 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한 대표가 지목한 인사. 당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현직 대통령실 소속 이기정 의전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강기훈 선임 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 및 강훈 전 대통령 정책 홍보 비서관 등 7명의 제2 선임 행정관이 추가해서 8명을 얘기를 했고, 특히 최소 3명, 지금 앞에서 이름이 직접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있죠. 실명을 거론하면서 잘라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중에 한 명이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다. 음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죠. 그냥 징계 중입니다.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강 선임 행정관은 징계 중이라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내보낼 수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 조직이라는 게 행정부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추천으로 정치권에서 유입된 사례가 많고 그중에 이 행정관이 한 명이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사 라인 이 요구에 대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보고 조치하겠다. 근데 여사도 여사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예요. 네. 지금 보면 용산에서 브리핑을 안 했다가 하루 늦은 브리핑을 어제 했는데 초간 또 친한계 얘기랑 뭐 다르다고 판단해서 직접 아마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 얘기를 들었는데 윤 대표님, 이게 지금 양쪽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국민의 궁금증이나 네. 아니면 기대에 따르는 뭔가 결과가 안 나온 거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선 한동훈 대표는 당일 21일 저녁에 나와서 브리핑을 안 했잖아요. 박정화 비서실장이 대신했죠. 그리고 용산은 하루 지난 다음에 내놨죠. 네. 그러는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윤 대통령이 브리핑을 좀 잘 해달라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결국 마이웨이 각각 처음부터 이 회동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뭘까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서 했다는 3대 제안이라는 거 뭐 얼핏 한번 보세요. 인적 쇄신, 그다음에 김 여사의 활동 자제. 대외 활동 자제,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라는 요즘 나오는 그 의혹과 관련된 여러 규명, 이거의 협조,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 세 가지를요. 만약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전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뭔 얘기냐, 뭘까, 뭘 의미할까? 국민의 민심이 결국 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선거도 치러봤고 뭐 여러 채널에서의 올라오는 보고나 이런 거에 귀를 열고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접점이 훨씬 더 넓다. 그러나 네. 대통령실은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아닌 척하는 건지 아니면 못 듣고 못 보는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기류가 다르잖아요. 네. 그걸 한동훈 대표가 전달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는 결국 마이웨이, 결국 각각 가는 거다. 그 얘기죠. 네. 그게 그만큼 국민에게 혀를 끌끌 또 한 번 차게 하고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양쪽의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 결국 각자 자기 길 마이웨이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말씀 중에 나왔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사실 원래 끝나고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했다가 브리핑하지 않고 박정화 비서실장한테 얘기하고 본인은 직접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 여사라인 실명까지 언급한 한 윤 냉랭한 반응에 브리핑 접었다. 지금 대화를 쭉 공개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쪽의 얘기에 따르면 다 일일이 실명까지 다 얘기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좀 냉랭한 반응이어서 그래서 브리핑을 직접 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반응이 냉랭했기 때문에 라는 보도가 또 한국일보 보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중요한 거는 여당 대표든 대통령님이든 이게 두 분께서 분열하시면 공멸이거든요. 예.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하신 만큼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한 대표께서도 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조심 한 대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명구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관이었었죠. 대통령 비서관이었었는데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건데 사실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아까 살짝 언급이 됐긴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대표한테 얘기를 했던 게 끝나고 브리핑 좀 좋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도 안 했다는 거. 이거 한 대표가 좀 더 호의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게 친윤계 쪽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근데 뭘 선물을 받거나 결과를 받아야 브리핑을 하죠. 우리가 통상 외교 라인에 우리가 그 양국의 정상회담 같은 외교 행위도요. 네. 잘 된 것은 공동 브리핑을 합니다. 두 번째 각쪽에 어느 정도 성과가 없으면 제각각 브리핑합니다. 근데 네. 최악은 브리핑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아예 없었고 이른바 하루가 지난 한동훈 대표 측은 박정하 실장의 당일 백볼. 네. 용산 측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관계자 백볼. 네. 이른바 백브리핑 보도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성과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없었고 그 강명구 의원 얘기대로 대통령이 수용해 줬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 명시적으로 발표했겠죠. 그걸 안 줬잖아요. 안 주니까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모든 귀책 사유를 돌린다? 네. 저는 좀 그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게 자,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워딩을 잘 보시면 어쨌든 그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뭘가 잘못했는지 알려주면 내가 조치하겠다. 이걸 번역기를 돌리면 불법이 없으면 교체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불법이 벌써 문제가 됐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법은 사실은 정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전향적 조치가 좀 있었어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래도 발표할 텐데 네. 아무것도 없는 걸 가서 대통령과 말씀 잘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쪽이 이른바 백브리핑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가지고는 조금 더 이건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네. 지금 브리핑을 한 대표가 할래도 뭐가 있어야 브리핑을 할 텐데 뭐가 없으니 본인이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는 인적 쇄신만 지금 저희가 짚어봤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인적 쇄신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 아내도 많이 힘들어해 외부 행사 자제 중 한 면담후 주변에 활동 중단 안 하겠다는 것.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로 얘기해서 첫 번째는 인적 쇄신. 두 번째는 활동 중단 혹은 자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명태균 씨 등등등 어떤 이런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가 인적쇄신 다음으로 두 번째가 여사의 활동 중단이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외부 행사는 이미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여기 볼까요? 한 대표는 주변에 김 여사가 활동을 줄인다는 건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니다. 내 얘기는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선언인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우린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성재준 위원님. 이거 커뮤니케이션 오류인 겁니까?
아니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게 좀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아내분께서도 지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을 쭉 한번 종합해 보면은 참으로 좀 답답하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전히 지금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어떤 민심과 그리고 또 당원들의 어떤 그 분위기조차도 좀 파악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나왔던 얘기도 뭐 사실 이제 그 요구했던 3가지 사항, 4가지 사항이 대부분이 다 김건희 여사와 지금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뭐 인적쇄신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라인들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름까지도 지금 뭐 10명을 다 구체적으로 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사유를 적어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제출하면은 뭐 보겠다. 공소장 작성하라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온 게 그거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문제의식 자체가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여사랑 소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통령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빨리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더더욱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비하인드로 나오는 얘기도 테이블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도 원탁 테이블로 요청을 했다가 이제 직사각형 테이블로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영수회담 할 때도 원탁 테이블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직사각형의 저 테이블이고 사진도 지금 공개된 거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 뒤통수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이기정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도 지금 사진에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그냥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중재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대심조차도 이게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브리핑도 원래 예견이 돼 있던 걸 안 하고 그냥 이제 바로 귀가를 했던 것 같은데 참으로 두 분의 어떤 문제를 보고 있으면은 글쎄요 국민 눈높이에 누가 맞게끔 행동하고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미스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단순한 이 워딩 외에도 주변의 어떤 문맥으로 해석이 될 만한 다른 주변 정황들도 다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게 이미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인즉슨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거는 요구를 수용하려는 게 그런 태도 입장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첫째가 인적쇄신이고요. 두 번째가 여사의 활동 중단,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죠. 의혹에 대한 규명입니다. 저희 표가 준비된 게 있죠.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일단 처음에 김건희 특검법이라 하는 이건 잠시 뒤에 좀 보고요. 첫 번째가 인적쇄신이었고 두 번째가 대외활동 그리고 세 번째가 명태균 의혹입니다. 명태균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명태균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 명 씨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솔직하게 이거 얘기하고 다 털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 당이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얘기는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의혹에 명확하게 잡히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입장에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의혹이다. 그러니까 당이 같이 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네. 윤 대통령이 당의 서운함을 드러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같이 안 싸워줘서. 서운함뿐만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 네. 여당 의원들은 나의 어떤 이 리드에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사의 뒤치다거리, 방탄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고 네. 그 민심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강화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결국 그 민심에 부합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득표수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 대통령실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저걸 받을 생각이 전혀 지금 없는 겁니다. 한때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탄핵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석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도 자기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도 언론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30여 명 정도를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것조차도 자기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도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 회담 전에 야당 대표로부터 만나자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며칠 훨씬 더 뒤에 그래 만나자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바로 3시간 만에 만나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쩌면 그거를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더 속으로 더 격노하게 만들었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특검법 얘기도 두 사람 사이에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에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중에서 일부라도 좀 받아줘야 다음에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30명 설득을 한 것처럼 뭔가 설득을 할 명분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게 이 얘기죠. 네, 김여사 특검법 다음 표결 땐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의원들 생각이 바뀌면 어쩔 수 없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건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윤경호 의원님, 이 얘기는 만약에 특검법에 찬성을 하면 그건 야당의 행동이에요라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야당식 아니면 야당과 같은 입장. 근데요, 아까 제가 대통령실이 눈을 감고 귀를 네.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지율이 계속 가장 낮은 숫자로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뭐 소통 부재, 무슨 뭐 무능, 오만 뭐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김건희 여사,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안건 이걸로 딱 모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요. 윤 대통령이 나 아니야, 난 내 갈 길 가겠어. 여당 대표가 와가지고 그게 나한테 할 얘기야? 이렇게 과연 하고 넘어갈 일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율, 긍정평가, 부정평가, 숫자, 경신, 기록 경신 그거는 표면상의 뿐입니다. 국민의 민심이 최근에 나온 보수 매체에서 조차도 나온 여러 컬럼 중에 예를테면 제목이 아주 극단적인 제목들도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에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라든가 아니면요. 전 그보다 더 섬뜩한 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의 길을 가실래요? 아니면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하실래요?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근데요. 윤 대통령이 자꾸 그런 얘기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 헌정사가 5년짜리 대통령의 저 자리가 되자마자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이게 되풀이되는 거. 이게 불행한 거예요. 보수가 뭐 괴멸되고 보수는 뭐 위기에 처해 있고 전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1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반환점이잖아요. 윤 대통령 임기가 이제 겨우 반이에요, 반. 이제 겨우 반 대통령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죠. 쇠고기 파동 때문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섰는지 한번 잘 보세요.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에 인적 쇄신 아주 화끈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에게 사과성
했거든요. 발언을. 그런 전례를 그냥 넘겨버리면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런 어떤 얘기들을 윤 대통령이 쉽게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윤 대통령의 입장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친윤계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인 특검법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한 대표 측근 그룹에서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그런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뭐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래도 뭐 내가 요구하는 거에 일부라도 좀 받아야 내가 의원들한테 특검법을 반대 표결하자는 이게 명분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식의 입장은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다. 오히려 이거 지금 반대표가 아니라 지금 찬성표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자, 정치에서 실수보다도 더 뼈아픈 게 실기입니다. 실기.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공간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오늘이 상강이죠. 네. 서리가 내린다는 날 아닙니까? 서리가 내리면 곧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곧 눈이 오고 살얼음이 깔리잖아요. 네. 우리가 이걸 징조를 잃는다고 합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이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여권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당신들이 야당이야? 이렇게 안이한 상황인식하거나 낙관적 자세를 갖거나 그다음에 한 대표하고 딱 그렇게 좀 약간 어떤 그 서로가 합치되는 모임이 안 되고 딱 결과가 없이 끝나니까 네. 바로 전화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치는 말 그대로 숨소리 하나, 작은 행위 하나, 제스처 하나, 워딩 하나 모든 게 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대표의 얘기는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국정 동력을 가질 수 있고 네. 의젠다 설정권을 가질 수 있고 임기 중반에 접어들지만 내가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고 있다면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죠. 정치가 무슨 뭐 말하자면 뭐 현실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가 감정이 절대 이성을 압도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너무 낙관적 상황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안이한 상황인식에 있다. 지금은 매우 중차대한 위기다. 그리고 이 모든 11월 전국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있지만 네. 임기 반환점이기도 하고 특검법이 재발이 될 수도 있고 11월은 말 그대로 최전선이고 영하의 전선입니다. 잘 판단하고 이걸 돌파해야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뭐 이 정치인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뭐 눈짓 하나 등등등이 모두가 다 메시지인데 한동훈 대표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건 이거는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일보 3면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보내고 추경호와 별도 회동, 계파 갈등, 기름 부은 이윤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추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어제 회동 직후에 만찬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만찬이 아니고 만찬은 저는 어제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뭐 있는 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제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가끔 불시에 연락을 하시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내가 뭐 원래부터 몇 시, 며칠 몇 시에 딱 모입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예정이 됐었던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저녁 약속 중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다. 근데 뭐 이렇게 나만 이런 건 아니고 보통 몇몇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난 알고 있다. 특이한 일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건은 시점인 거죠. 송재준 의원님. 한 대표랑 한참 얘기를 하고 81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추 원내대표를 불렀는데
한 대표랑도 뭐 특검법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다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대표랑 한 얘기가 믿음이 안 간 거냐? 왜 원내대표를 다시 부른 거냐?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배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미 저녁 식사까지 하신 뒤에 또 불러가지고 또 갔다라고 하니까 두 끼나 지금 식사를 하신 상태인 건데 아까 전에 얘기를 하신 것처럼 통상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통상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분석해보고 쪼개보고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이제 여당의 대표랑 대통령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됐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거든요. 이건 뭐 지금 뭐 차담이나 무슨 이제 그 한 달 가까이를 이제 독대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 차단까지 된 것도 마찬가지고 통상 있는 일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불시에 연락을 이제 뭐 대통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연락하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당 대표한테는 불시 연락을 안 한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케이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급작스럽게 또 식사를 했었고요. 만찬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번개 만남까지도 또 다른 어떤 의원들과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을 안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정말 3일 천하를 정말 이 현실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친윤계 의원 쪽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윤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윤한 갈등을 넘어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 간의 갈등으로 지금 이게 번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애당초 갈등이라고 했던 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네.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 왜 도대체 경로가 필요한 것이고 왜 도대체 갈등에 돼야 되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 특검 문제까지도 오게 된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특검에 대해 가지고 협박한다, 한동훈 대표가 협박한다는 식으로도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지금 당원들조차도 이럴 거면 진짜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런 위법적인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탈표가 지난번에는 4표였는데 충분히 8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대통령께서도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양쪽의 시각차가 굉장히 깊고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쪽의 얘기에 용산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제 계속 반박이 오가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 이거라는 거죠. 중앙일보 일면 잠깐 다시 가볼까요? 용산 대화 각색 말고 예스냐 노냐 답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용산 이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한 대표는 이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여러 말을 하면서 설명을 덧대지만 본질은 내 3대 제안 모두 노하겠다는 거 아니냐. 결국 민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은 이를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아니라고 들리지 않는다. 결론은 내 얘기 안 듣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81분이나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나 다른 얘기를 회동이 끝나고 양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부산 행대 번개 만찬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힘든 상황은 내 업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같이 살짝 봤죠. 윤 대통령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 때 구청장 승리를 한 금정에 있는 범어사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습니다. 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요 얘기를 저희가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은데 요 얘기는 저희가 지금 영상이 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살짝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오래전에 20한 몇 년 전에 부산에 근무도 했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도 이 금정산 이렇게 돼가지고 또 많이 고단하시고 그럴 텐데 그 뭐 이렇게 또 먼 길 오셔서 또 저희 범어사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네,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많이 고단하신 것 같은데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윤 대통령 온화한 미소를 띠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같이 봤어요. 네, 윤 대통령 지금 힘든 상황 업보로 생각한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동학 위원님, 네. 어딜 가겠다는 걸까요? 그냥 끝까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끝까지 그냥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기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하는 건 전 김건희 여사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김건희 여사가 남편에게 그냥 나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냥 내가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국정을 돌봐라.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역사적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 내가 더 이상 역할을 안 하는 게 남편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냐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할 법도 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워딩 나오는 걸 보면 여사랑 참모들이 소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뭡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명품샵 쇼핑 다니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의혹들이 마구마구 불거져도 제대로 조사도 안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정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왜 두 분 간에 이렇게까지 안 될까요? 왜 이게 업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돌을 맞아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대통령이 된 것도 결국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받고 그 국민들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하면 국정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활동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끝은 안 좋을 거다. 김여사로 시작해서 김여사로 결국 이 말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약간 말씀 중에 뭐 해외에서 뭐 명품샵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제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얘기는 쇼핑을 한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또 그 당시에 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최소영 위원님. 예. 왜 굳이 돌을 맞고 가려고 하느냐? 돌을 피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저께 범어사를 찾았잖아요. 네. 저는 저 찾은 위치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위치가. 저기 금정구에 있는 거 이번에 재보궐선거했던 금정구잖아요. 네. 이겼잖아요. 한 대표의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국민이 나에게 재신임을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꿋꿋하게 왜냐하면 금정구가 지난 총선에서는 10%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이번엔 25%포인트 가까웠잖아요. 네. 지난번 92년 대선의 득표율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거다. 돌을 던져도 나는 맞고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꿋꿋하게 4대 국정과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네. 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내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갑자기 일정을 추가해서 범어사를 간 것 같아요. 금정구에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걸 과연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 그래 종교와도 소통하고 민심과도 소통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국정과제, 임기 후반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했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오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경제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듯 정치는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정구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까지 대통령의 몫을 해석하고 싶은 듯한 이런 행보가 과연 한동훈 대표와의 결실 없는 회담으로 끝난 이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대통령의 메시지로 전달될지 조금 대통령실은 이걸 왜 숙고하지 못했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드네요. 네. 지금 어제 윤 대통령이 간 바로 그 범어사의 위치를 좀 봐야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
금정 이긴 건 한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었겠느냐라는 해석을 또 내놓으셨어요. 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나 내 가던 길 쭉 계속 간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럼 한동훈 대표 사실 어제 오전 일정은 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인천 강화에 이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 일정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여기도 안 피한다고 얘기를 해요. 돌 맞고 가겠다고 하고 여기도 안 피한다고 하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윤경호 위원님 뭘 안 피하겠다는 겁니까? 민심의 질타 이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의 성원이라고 봐야겠죠. 성원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래요. 뭐를 위한 성원이냐. 한동훈 좀 제대로 해봐라. 보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 보수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카드를 네. 당신이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윤 대통령과 독대 요구도 그렇게 줄기차게 했고 네. 독대에서 3대 제안이라는 거 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다음 카드는 뭐냐. 과거의 통상이요. 조금만 얘기를 돌려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라는 거 하면 네. 밑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이 아니라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윗선을 왕창 교체하는 거 이런 게 국민이 보기에 좀 바뀌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게 정치판에서는 자 여당 내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뭔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아까 마이웨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온 게 뭐예요? 탈당 요구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라는 거 여러 차례 우리 봐왔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둘이 서로 짜놓고 전략을 짜놓고 당신이 적당히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난 그걸 받아주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이게 하나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갈라서서 마이웨이. 이 마이웨이에 정말 이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러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게 재발의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아까 30명을 과거에는 설득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네. 앞으로 이걸 지렛대로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을 데리고 정말 원내교섭단체를 따로 만들 각오로라도 하고 나갈 거냐. 그럴 경우 집권 여당이라는 말이 계속 유지될 거냐. 이런 이제 상황에 이건 정치판의 싸움이에요. 이거와 별개로 민심은 그러면 과연 윤 대통령을 지켜줄 거냐. 아까 돌 맞고도 그냥 가겠다고 했는데 네. 민심은 윤 대통령 지켜줄 거냐. 한동훈에게 박수를 보낼 거냐. 아니면 야당을 대안으로 선택할 거냐. 이거에 대한 아마 계산을 서로 치열하게 하겠죠. 네. 지금 서로 갈라서는데 어떤 모습으로 갈라서느냐 아직은 모른다라고 또 말씀을 여지를 좀 두긴 두셨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각자의 안 좋게 헤어지는 마이웨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좀 모였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회동 다음 날 친한계 긴급 소집, 심리적 분당 가속화. 어제 만난 모습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영업 안 방해 안 돼. 감독님 고생하셨어요. 주재하신 게 맞나요? 우리 의원들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싶어요. 혹시 당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오늘?
오늘은 그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나오고 향후 전국에 대해서 엄중함을 같이 공유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면담 얘기 좀 하고 그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 당의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될 일인데서 이거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어쩌다 밥 먹으려다 모인 거예요. 오늘 네, 어제 저녁 한 해물탕 집에서 정말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긴급하게. 시간 돼, 뭐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그랬는데 모였는데 22명이나 모였다는 거죠. 모여서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한동훈 대표 기다리던 기자들이 물었더니 아이고 주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경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향후 전국에 대한 엄중함을 같이 공유했다. 우린 궁금하죠. 정확히 어느 정도의 뭐에 대한 어떠한 엄중함이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만찬에 참석했던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게 의원 한 분이 네. 이거 어저께 그 대표가 가서 너무 홀대를 당하고 이게 뭐냐라면서 뭐 울분에 차서 야, 우리도 대표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이 그럽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인원이 좀 늘어나니까 대표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고 대표가 그러시죠. 이게 이제 국감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지방에 내려가는 의원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잘 몰랐어요. 어쨌든 대표가 뭐 피하지 않고 어떤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한 대표 본인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만남을 지켜본 많은 의원들도 굉장히 불쾌했던 거가 맞고요. 그리고 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네, 중간에 소리 접니다. 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간 그 용산 회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울분에 차서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산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해서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거야? 얘기 좀 들어봅시다. 모여 해서 모인 게 그냥 번개로 모인 게 22명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송재준 위원님. 일단 용산에서는 약간 좀 그런데라고 다시 한번 좀 예의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무슨 친한계 만찬하고 그래도 그때도 뭐 20여 명 모이긴 했는데 이거는 번개거든요. 그냥 번개인데도 한 20여 명이 또 지금 모였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이 용산에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이번에 22명이 모였다라는 건 처음 지금 알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찬했을 때도 23명이 모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미리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23명이 갔던 것이고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또 갑작스럽게 번개를 한 건데 22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모였던 사람을 빼고도 아마 새로운 사람들이 좀 추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표결을 할 때 최소 4표 정도 이제 그 이탈표가 발생한 것도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이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의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만찬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를 보고 아마 또 두 번째 또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22명이 모였다라 그래가지고 108명에서 22명을 뺀 86명의 사람들이 친윤 쪽이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에 서야 될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 편에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의 힘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형태이고 그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 쪽에 그 서게 되는 그 의원들의 수도 더 많게 될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특검까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도 어제 저녁은 지방은 아니고 이제 국회 앞에서 아마도 모였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이렇게 모인 규모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 결국 특검법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를 결국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당 한동훈 맞춤 선물 특검법 수정
고려입니다. 특검법을 수정해서 한동훈 맞춤 선물로 주려고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회동 당일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나는 당일 아침에 우리 봅시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얘기를 했어요. 만나기로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언제 볼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동학 위원님. 네. 그때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맞춤 선물로 수정한 특검법,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대표식의 제3자 특검법을 선물로 들고 갈 생각인 겁니까? 선물로 들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대신 입장은 그렇게 취하는 거죠. 여유가 좀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여백을 둠으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태도 자체를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여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맞춤형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 갖고 가서 이거를 허가받거나 그럴 성질의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나기로 한 김에 네. 결국 그런 정도의 어떤 여백을 남겨두면서 결국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제3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 법과 별개로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폐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결국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지금 본인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민심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코너에 몰린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결국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그러면 야당의 카드를 정확하게 본인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20-3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그걸 가지고 야당의 193석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활용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힘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또 전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역시도 그것들을 좀 봐가면서 잘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이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대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선물이에요라고 갖고 가서 탁 놓을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호의적인 태도 정도는 선물로 좀 갖고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야 대표 간 얘기는 오히려 물꼬가 트이는 듯한 오묘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 여사와 대화 또 공개입니다. 기사 보시죠. 명태균 리스트 당사자들 변명하거나 반박하거나 말고요. 저희 경향 사면 다른 기사가 있는데 명태균 김 여사와 대화 또 공개, 강혜경 보란 듯 국감 위증은 처벌이란 기사가 있는 살짝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SNS에 글을 또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이 사진입니다. 보면은 딱 봐도 이거 텔레그램 캡처본이네 라는 거 아실 거예요. 뭐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겁니다. 이거는 보낸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명태균은 이런 사람인데 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국감장에서 직접 강혜연 씨가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 영국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명태균 초원이라고 하고 근데 점사비를 받지 않아서 신뢰를 받았고 근데 이러이러한 게 있을 때마다 한다는 소문이 있음이라는 이른바 지라시죠. 정보지. 이런 지라시를 김 여사가 이런 게 도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한테 직접 보낸 겁니다. 여기에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크크.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이런저런 얘기 끝에 소문으로 그냥 끝나네요. 소문이 있음. 소문으로 그냥 끝나네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점점점. 이 대화 내용을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국감 가서 위증하면 안 돼요. 처벌이 되니까. 근데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붙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최수영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얘기한 그 얘기는 거짓이기 때문에 너는 위증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데, 위증의 증거가 내가 불분명한 소문이라고 했잖아 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별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요. 어저께 강혜경 씨, 그제죠. 강혜경 씨가 그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의 조언을 받아서 많이 했다는 그런 이제 자기가 전언이죠. 전언을 들었는데 당사자인 이제 명태균 씨가 그걸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적이 없어라고 본인에게 유리한 또 이제 이걸 깐 거죠.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저는 이제 강혜경 씨도 그래. 강혜경 씨도 보면은 실제로 내놓는 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하나, 사실관계 조금 그나마 좀 가까이 보는 건 김영선 의원의 녹취록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전원입니다. 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당이 민주당이 마치 의원들이 이 위원회까지 법사위로 불러가면서 듣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아마 반박할 거라고 저도 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자기가 선별적으로 유리한 걸 가지고 꺼내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말이 더 신뢰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와서 보니까 알겠는데, 어떤 취지와 의도는 알겠는데, 그동안 또 왜 그러면은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들을 또 꺼내놨는지, 이번에 또 왜 보호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리 분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제는 명태균 씨의 논란은, 대통령실도 지금 검찰 수사가,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그걸 기다려보자 했는데, 속도 빨리 내야죠. 창원지검에 검사 2명 더 보강받았다는데 수사 속도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저는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법에서 좀 심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목적은 추측컨대, 추측이죠. 이 추측컨대 명태균 씨가 이 텔레그램 이 캡처를 올린 이유는 강혜경 씨 보라고, 당신 말 틀렸어,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근데 성재준 위원님, 이게 강혜경 씨를 공격을 하는 건지 김 여사를 공격을 하는 건지 대상을 잘 모르겠어요. 총은 여기다 쐈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텔레그램을 보고 저게 네. 지금 강혜경 씨를 상대로 일단 올린 건데, 위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봐서는. 근데 저게 김건희 여사한테도 타격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낸 주체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명태균과 관련돼 있는 이른바 이제 지라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태균한테 보낸 거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러면 저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얘기가 그냥 원천적으로 안 나오게끔 명태균 씨를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끊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이거를 갖다가 공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네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읽다 보니까 명태균 씨 지금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 얘기는 마치 뭔가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냥 잘 덮고 넘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은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하루빨리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강혜경 씨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다 지금 얘기가 다르게 여러 가지가 난잡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그냥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강경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통령실에 직접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지금 화제가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 강혜경 씨 보라고 지금 이 텔레그램을 올렸는데, 강혜경 씨가 국감에 나와서 뭘 제출을 했느냐. 여야 의원 27명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여야 27명 명태균 리스트 파문, 여론 작업 주장의 당사자 거짓. 네. 지금 여론 작업,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했다. 우리가 여론을 좀 조작해서 도와줬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굴 도와줬냐? 라면서 27명 리스트를 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권 인사들, 그리고 야권 인사들도 있고요. 보면 지금 주장이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 윤상현 의원,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오세훈, 홍준표 등등등등 안철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야권에 이현주, 김두관, 이준석, 여영구. 주로 여권이 많긴 합니다만 야권도 같이 27명이나 제출을 했다. 근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일단 여권입니다. 다들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중에 몇 명만 일단 저희가 좀 추렸어요. 나경원 의원, 어떤 형태든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자체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안철수 의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 도움받은 사실 없다. 없어요. 이준석 의원도 네, 여기 사실 야당으로 좀 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에게도 전당대회 기간 여론조사를 의뢰한 바가 없다. 오세훈 시장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 보고서 이상하고 위험해서 관계 단절했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권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야권에서 아까 뭐 이현주 의원 얘기도 나왔었죠. 네. 김두관. 근데 나는 한 번 만났다는 기록은 있는데 난 또 기억이 안 난다. 이현주 의원. 문제 본질을 흐리지 말아라. 여영국 의원. 네. 이거 지금 공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의뢰한 걸 두고 리스트 운운하면서 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7명 리스트는 공개가 됐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 진실은 대체 무엇이냐.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